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의 아마 엄마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의 내적 학습 동기를 효과적으로 키우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적 학습 동기를 키워주려면 부모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죠. 아이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대부분의 아마 엄마들이 그런 바람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는 게 학습 동기예요. 아무리 좋은 학원을 보내고 아무리 좋은 교재를 사주고 이래도 사실은 아이가 공부할 의지가 없다면 부모의 이런 교육적인 투자라든지 노력은 사실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 심리학적에서 나오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동기 이론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의 내적 학습 동기를 효과적으로 키우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시와 라이언 학자의 자기결정성 이론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은 인간의 내적 동기는 세 가지의 심리적 욕구에서 충족이 되면은 자기결정성, 내적 동기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지금 잠깐 내적 동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 이런 거예요. 이 이론에서는 동기를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요. 첫 번째는 무동기예요, 무동기. 이건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로 따지면 공부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하는 상태, 이게 무동기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내적 동기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공부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어떤 성적을 이렇게 잘 이렇게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그런 아이들이 내적 동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사실 무동기 상태에 있는 아이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내적 동기 상태에 있는 아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 중간에 있는 외재적 동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 상태에 있어요. 근데 외재적 동기는 또 네 가지 단계로 나누게 돼요. 외적 조절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거냐면은 어떤 보상이나 처벌에 의해서 아이의 동기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너 이번에 몇 점 이상 맞으면 엄마가 스마트폰 사줄게, 또는 몇 점 이하 맞으면 한 달 동안 용돈 없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외적 조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이 이제 내사 조절 단계인데, 이거는 칭찬받기 위해서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해서 공부하는 그런 상태가 내사 조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일시 조절 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공부라는 게 그렇게 즐겁지는 않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참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동일시 조절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말하자면 또 통합 조절 단계. 이래서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자기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사명이나 소명 의식처럼 느껴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돼라는 그런 단계가 통합 조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론에서는 말하기를 통합 조절 단계에 오래 있다 보면은 내적 동기 상태로 발전하기도 하고, 아까 외적 동기 상태에 있다 보면은 말하자면 또 그 무동기 상태로 떨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자면 동기가 연속성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적 동기 상태, 스스로 하려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자율성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보장된 상태가 자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시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잘하려는 욕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그냥 시켰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하락해서 나는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뭐래?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자율성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능성의 욕구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를 유능하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유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너무 높은 단계, 어려운 단계 일을 시킨 거거나 이러면은 아이들이 좌절감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쉬운 일을 하면은 거기서 유능감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말하자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아이들은 유능성의 그러한 욕구가 충족됨과 동시에 하지 않은 일도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관계성이라는 건데요. 제가 청소년 코칭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아이들 중에서 어떤 지적 능력이 아주 뛰어난 아이들을 만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선생님 보기에 너는 이렇게 되게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공부 잘하면 누가 좋아하는데요? 엄마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를 자기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싫어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뭔가를 이렇게 잘하게 스스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일자적으로 부모님하고 관계, 뭐 아이들은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하고 관계, 뭐 그다음에 뭐 친구들하고 관계, 이런 것들이 좋아야만이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내적 동기 상태에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쉽게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 교육청에서 학부모 강사님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쭉 이런 뭐 오늘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엄마들한테 말하자면 발표를 한번 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어떤 엄마가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아마 들으시면은 우리 부모님들도 이게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좀 쉽게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그 어머님이 자기 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긴 하지만 좀 뭔가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배웠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게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좀 외국어를 좀 즐겁게 어떤 부담감 없이 좀 배울 수 있게 할까라고 고민한 끝에 아이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뭐 그 아이의 이름을 지훈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훈이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훈아, 우리 주변에 요즘에 보면은 외국인들 정말 많지? 당연히 외국인 많으니까. 맞아, 엄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아마 그런데 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때는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네가 아직 어리긴 하지만 네가 좀 관심 갖는 외국어가 있다면은 하나쯤 배워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외국어에는 뭐 영어도 있고 뭐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뭐 불어도 있고 독일어도 있고 이렇게 여러 이런 종류의 언어들이 있는데, 네가 혹시라도 관심 갖고 배우고 싶은 그런 언어가 있으면은 말해주면 엄마가 도와줄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좀 고민을 하더니 뭐 일본어를 좀 배워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엄마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왜 하필 일본어야, 뭐 영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중국어라든지 좀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엄마는 어때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한 거예요. 좋아, 뭐 일본어 좋지? 그래, 그러면은 엄마가 일본어를 잘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뭐 아이가 알아볼 수 있는 상황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 학원 하나를 이렇게 알아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게 됐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끔 선택의 여지를 많이 주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자율성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준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제 그 학원을 다니나 봐요. 쭉 몇 주 다니더니 어느 날 그러더래요, 엄마한테. 엄마, 그런데 왜 나만 배우고 엄마는 왜 안 배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부모님들을 질문하면은 알았어, 엄마도 배울게 이러시기도 하고, 엄마는 일본어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엄마는 다른 언어를 배울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엄마는 이렇게 말했대요. 알았어, 엄마도 배울게. 그런데 엄마는 너한테 배웠으면 좋겠는데 좀 엄마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알았어, 가르쳐 줄게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때요? 학원에 갔다 온 날 그날 배운 거를 엄마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아이가 자신의 엄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유능성이라는 걸 자동적으로 생겨나요. 그리고 또 중요한 그 학습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보통 일컬어지는 메타인지라는 것이 발달하게 됩니다. 메타인지는 어떤 거냐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학습에서 엄청 중요해요. 내가 뭘 아는지를 안다는 건, 아는 것은 학습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메타인지가 낮은 경우에는 의문스러워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면 계속 그걸 반복 학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엄청 중요한데 이 아이는 말하자면 가르치려다 보니까 자기가 확실하지 모르는 것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엄마가 현명스러웠던 게 어떤 거냐면 배우면서 아이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대요. 엄마가 학원을 가는 대신에 네가 엄마를 가르쳐 주니까 학원에 말하자면 엄마까지 가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이 절약되니까 그 중에서 한 5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주말에 이럴 때 네가 가고 싶은 곳이나 또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때 엄마랑 같이 가서 이렇게 즐겁게 뭐 다녀오자, 놀자, 이렇게 엄마가 제안을 한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어때요? 뭐 말하자면 엄마와 같이 이렇게 어디 가고 맛있는 거 먹고 한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엄마는 이 학습이라는 것을 결국은 엄마와 관계까지도 이렇게 연계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학원을 다니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배우는 게. 그래서 이 엄마가 그때 이 아이가 즐겁게 다니니까 같이 또래 아이들보다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엄청 일취월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무조건 공부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오늘 제가 동기유론에서 말씀드렸던 자율성이나 유능성, 관계성, 이런 세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노력을 하는 것이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